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저희가 2분기 때 준비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많은 언급했던, 또 리포트 드렸던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물론 아직 상승을 못한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다 수익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올라가는 게 또 수익을 크게 내주는 것도 존재하고, 지지부진한 건 때로는 수익 내는 거 있을 때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이렇게 가는 것들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롭게 계속해서 리포트 해드리는 종목 중에서 픽을 좀 잘 하셔서 좋은 예를 들면 결과를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궁합이 안 맞는 경우도 존재하긴 합니다. 왜, 뭐, 하는 것마다 안 좋은 것만 선택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주류는 아무래도 올해 1분기, 2분기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2차 전지였고 지금은 그냥 반도체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한 분기 정도 랠리하고 나서 좀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반도체도 지금 한 분기 정도 달리고 나면 또 한번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갈 것은 여러분들 예측이 가능하시죠?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곧 이제 트레이딩 타임으로 바뀐다. 트레이딩 타임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언제든지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면 매도 칠 수도 있고 좋은 시그널이 나오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차트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정별 구간에 들어선 종목들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트레이딩 바이로 가야 되고 트레이딩 셀로 가야 된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정도엔 좀 좋은 게 뭐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또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섬유의료 쪽 같은 경우 중에서 OEM 업체 이런 업체들이 제가 볼 땐 4분기 정도 때 가면 주가 수익률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재고 이렇게 수준이 거의 바닥이 났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의 소비 판매 부분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도 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 재고량에 대한 부분은 수요는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 특히 제가 뭐 호전 실험 이야기 드리면서 룰루레몬 이야기 드렸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좀 고가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여행주가 많이 아쉽죠. 항공주, LCC 분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100% 이상의 여객 수요를 만족하고 있는데 여행은 아직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 왜 그러냐면 패키지 부분에서 매출이 별로 좋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은 진행이 된 건 확실하고요. 자, 조금은 나아질 것 같지만 여러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수익이 날 때쯤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사이드가 많지 않거든요. 최근 또 디스플레이 분야는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어요. 특히 LCD TV 패널 부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점이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고요. 저는 그쪽보다는 OLED 쪽 관련된 소재 쪽을 많이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뭐 때문에? 애플량 매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픽원한 이유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저는 그런 사랑으로 리포트를 하는 맛을 좀 느끼고 갑니다. 사실 산업동향 리포트 잘 안 해드리잖아요. 대부분의 유튜브들 이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인기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오래 걸려요. 보통 이거 하면 30분 이상씩 걸리는데 이 리포트를 혼자서 떠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 좋아요는 많이 눌러주시고 읽다 보면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면 다른 친구분들하고 공유하는 차원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정보를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분야부터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관심은 2차전지죠. 근데 7월달 괜찮은 것들이 탑픽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생산한다는 이슈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구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를 들면 양호한 실적, 역시 데이터 관리는 삼성 SDI, 삼성 계열이 좀 잘하는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 공급하는 과정에서 요즘 그 NCM, 양극재 중에 NCM, NCMA, NCA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NCM 쪽이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NCMA 쪽하고 NCA 쪽 공급하는 쪽이 가격이 단가가 좋고요. 그다음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면 수직 계열화가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 여러 가지 영역으로 생각해 보면 포스코 퓨처엠의 역량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만약에 트레이딩 바이콜이 나온다고 하면 또 제가 내일 정도쯤에 여러분들한테 차트 분석 통해 가지고 한번 저 삼성 SDI하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은 또 따로 별도로 리포트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내일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2차전지 섹터는 삼성 SDI하고 포스코 퓨처엠인데 삼성 SDI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포스코 퓨처엠 쪽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 섹터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은 아니고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찾아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제가 과거에도 한번 쭉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린 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PBR EV 예비택값 이런 것들 충분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도 점검해 갈 수도 있고 글로벌 회사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업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여기서 픽 하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 SDI 이번에는 픽을 좀 바꿔보도록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계속해서 목표가 70만 원 이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안 좋은 거고요. 지금 당연히 이런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기간 조정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하다. 그냥 무작정 달려갈 수 있나요? 좀 쉬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거고 조금 늘렸다 가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분명한 건 2024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셀 업체들의 가격은 유지가 될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이 양극재잖아요. 그래서 항상 순서가 있는 거예요. 셀 다음에 뭐다? 양극재가 나오는 이유는 2차전지 분야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게 뭐예요? 양극재잖아요. 양극재가 35% 차지하고 있으니까 양극재 업체는 이슈만 나오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저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주춤주춤 거리는 사유가 여러저런 사유가 좀 있고요. 어쨌든 이번 달엔 포스코 퓨처엠 위주로 리포트를 해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3번 정도 거래를 올해 한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늘 복리 수익 거래하기는 걸 상당히 좋아하니까요.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 다시 매수 포인트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 회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응급제 분야도 여러 회사들이 있다. 그중에 나노신소재 여러분 연초에 3월달쯤에서 수익 많이 나셨죠? 좋으셨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스폰서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이런 회사들이 있다. 동박업체 쪽은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구리 가격이 높이 올라갔다 쳐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정체가 되고 2024년 정도 돼야지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굳이 보신다고 하면 내년도쯤에 동박업체는 좀 살펴보시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리막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리면서 SK, IET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요. WCP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요거는 리포트 한번 해드렸으니까 제가 그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리포트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첨보죠. 이거는 중국에서 단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회복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3분기 어닝 리포트부터 상당히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 3분기 초니까 아직은 리액션이 나올 때는 아니죠. 지금은 2분기 어닝 리포트 나올 때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첨보 같은 경우는 좀 관심 갖다가 뭐 눌림이 적당하다 매수하고 싶다라고 좀 살펴보시기 바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보루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회사들도 저 글로벌 회사들도 한번 이름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표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이건 뭐 하는 회사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중에 어쨌든 전기차 분야는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건 뭐 당연히 예측치가 맞겠죠.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이건 보조금 주고 다 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제가 하나 특이한 자리를 하나 찾은 게 뭐냐면 셀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2024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셀 가격의 하락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쟁이 많이 치열해지는 것도 있고요.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이죠. 일단 내년도까지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될 가능성은 없어요. 원래 전고체 배터리는 2026년과 2028년부터 상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최근에 이게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개발 속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벌써부터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고체 배터리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2025년도부터는 전고체 배터리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세상의 패러다임을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야별로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일단 2024년도까지 양호하다.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도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판도가 좀 바뀌어 나가는 모습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물론 양극재 업체들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없어진다,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중에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가 많은 변화가 발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중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도 있잖아요. 뭐 JEO라든지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또 전고체 배터리 또 만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전고체 배터리 만들 때 실리콘을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그걸 잡아주는 역할, 뭐 이런 것들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또 뜨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봐야 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JEO 같은 경우도 한번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하면 우리가 빼놓고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자, 반도체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메모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비메모리 쪽엔 인텔, 퀄컴, 미디어텍, AMD, 엔비디아 뭐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 파운드리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있는 게 DB 하이텍 주가는 많이 올라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조금 이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건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팍 떨어져 버리면 그때 매수했다 팍 올라갈 때 매수하는 뭐 이런 전략밖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더라 이런 기업들을 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주가가 SK 하이닉스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좀 오버웨이트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적어도 적정 성장성을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털어버려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꽤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시간을 좀 갖춰야 되는데 이 시간 동안 저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줘야 된다. 제가 원익 IPS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원익 IPS 주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조금 더 오르겠죠. 앞으로 업황이 개선되면 계속 장비는 늘려야 되니까. 장비 공급이 끝나고 나면 장비 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아요. 뭐 포토 레지스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회사들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장비 공급되고 나면 그 다음에 소모품 아니겠어요? 뭐 소모품들은 꾸준하게 진행되는 거, 업황 개선이 되면 또 그런 기업들은 쭉쭉쭉쭉 올라가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최근에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서 아예 언급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전기전자 분야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LG전자, 삼성전기, LG노텍, 뭐 파트론 이렇게 존재하는데 LG전자하고는 또 삼성전기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 아니겠습니까? 제가 LG전자도 여러분 리포트 한번 드렸고요. 삼성전기도 리포트 드렸고 LG노텍도 리포트를 드렸잖아요. 근데 업종이 전기전자 분야인데 업종이 서로 겹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하나씩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이야기 드린 거고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업황이 계속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뭐 TV 같은 경우도 판매가 조금 올라가고요. 또 지금 뭐 자동차 솔루션 전동화 과정에서 상당히 LG전자 또 매출 늘어나고 있고 좀 홈 엔터테인먼트 분야면 좀 가격이 올라가는데 최근 TV, LCD 부분이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하면 당연히 OLED TV 같은 경우는 더더욱 또 가격도 따라서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 LG전자 주가 상승성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다. 직전 6개월 동안 주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업사이드 보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기는 제가 어제도 리포트 드렸지만 이제부터 좀 시작입니다. 자, 24만원 보고 저는 갑니다. 2024년도는 삼성전기가 24만원 찍는 그런 해가 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좀 포인트로 좀 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할 때는 큰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발라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 일단 추석까지는 가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LG전자하고 LG이노텍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일단은 추석 때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잘 가셔야 되고 애플폰 잘 팔릴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최근에 OLED 관련돼서 수주량, 발주량이 상당히 늘었다는 소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 디스플레이, 예, 당연히 그 LCD 패널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가는 반등이 오겠죠. 그 중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 골라드릴 수는 없어서, 또 LCD 분야는 저는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래도 좀 괜찮은 게 덕산 네오로스 같은 경우 OLED 소재를 갖다가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야 되고, 애플 같은 경우가 LED 디스플레이도 5도 주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5도 주거든요. 덕산 네오룩스가 그렇게 공급을 하는 소재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자, 덕산 네오룩스 아직 주가 상승이 미미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직전에 뭐 한 30%, 60% 이렇게 상승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픽을 해가지고 우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덕산 네오록스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거니까, 덕산 네오록스 제가 리포트 해드린 것도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리면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이런 기업들이 있고, 자, 반도체는 이런 것들이 있고, 디스플레이는 요게 있고, 전기전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를 대충 이렇게 리포트 해드린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기 뭐 제가 최근에 해드린 건 첨보, 포스코 퓨처엠 뭐 이렇게 리포트를 해드렸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중장기적으로 보자 이야기 드렸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제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이야기 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지금은 저거는 뭐 올라간 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내용들이 있고, 원희가 EPS하고 리노공업 이런 거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해도 리포트 할 때만 해도 주가가 낮은 구간에 있었던 거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때 이상하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실제로 나중에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쟤네들도 만만치 않게 비슷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전혀 미스난 건 아니고요. 전기전자는 분야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컨덴서 분야, 뭐 가전 분야가 다 다르니까 요거 각자 픽을 해드린 거죠. 대덕전자까지. 올해 가장 제가 볼 때는 이쪽 전기전자 분야에서 성과가 좋은 건 대덕전자 상당히 좋았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으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LG전자는 어제 리포트 해드렸고, 삼성전기도 해드렸고, 그래서 LG노텍, 대덕전자, 그 다음에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 제가 내일 차트 분석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비슷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덕산 네오록스 이렇게 해서 보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구성이 된 거 아니겠어요? 잘 나가는 놈들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어땠다?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고, 자화자찬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면 찾아가는 것들이다 라는 부분들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섹터별로 ETF 좀 월간 수익률 보는 게, 월간 수익률 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ETF를 전 참고할 때 이런 리포트 볼 땐 뭘 보냐, 어느 분야가 잘 나가는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반도체잖아요. 그죠? 이 분야에서 내가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거 보시면 이제 화장품 쪽이 조금 괜찮은 부분,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자동차 이렇게 좀 남아 있고요. 지금 업황이 좋은 게 뭐 2차전지 뭐 이런 거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밑단에 있는 것들은 이거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이거 화장, 뭐 생활 소비재 여기 이쪽 부분 안 좋잖아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부분은 조금 다른 분야가 좀 존재하겠죠. 근데 헬스케어 섹터 자체에는 여러 가지 그 들어있는 종목들이 너무 얽혀져 있다는 것들이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암바를 하든 뭐 셀트리온을 하든 이렇게 확 질러놓고 시간만 기다려주면 확실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ETF 같은 경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왜? 수익률이 믹싱이 되니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는 어렵죠. 어차피 근데 이런 거예요. ETF에 업종별 1위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업종별 1위를 하지.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ETF 하시는 분들 보면 조금 이해는 좀 안 가요. 공부하기 싫은 분들이 ETF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반도체 1등이 뭐예요? 삼성전자나 SK 한 1, 2등 사면 되잖아요. 장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두 개 샀어도 아마 수익률은 적어도 한 20% 이상 났을 거라 생각하고, 2차전지도 잘 몰라요? 그럼 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사시면 1, 2등 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과정. 그러려면 굳이 뭐 2차전지 테마 ETF를 사가지고 그걸 갖다 다 믹싱해가지고,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2차전지 분야에서 안 좋았던 게 뭐 전지박, 동박, 전해질 이쪽은 엄청 안 좋아서 주가를 훼손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ETF 주가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겠죠.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자동차 분야에 우리나라에 회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부품 업체들은 안 좋았잖아요. 완성차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코덱스 자동차가 수익률이 아주 높았겠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2.95%밖에 안 올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가의 상승폭은요, 훨씬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점은 좀 우리가 퀘스천 마크로 달아봐야 돼요. ETF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트렌드를 좀 보는 거죠. 어느 업종이 좀 좋은가. ETF 저 현황 파악할 때, 저쪽이 좀 괜찮네. 그럼 그 윗단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섹터별로 찾아보는 거죠. 그게 더 훨씬 더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 이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대, 기아차, 자동차 분야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목표가가 현대가 27, 기아가 12 정도 나온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홀드 의견이 맞긴 한데, 저 타겟까지 갈지 안 갈지는 저도 사실 좀 퀘스천 마크긴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피크 아웃 되는 시점이 거의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8월달 딱쯤 되면 더 이상 8월 15일 광복절 이상은 제가 보유하지는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4분기 넘어가면서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자동차를 사는 시즌이 아니고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는 시즌들이 훨씬 더 많은 거, 이 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가족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새해 밝으면 또 연식도 바뀌어 나가는 부분도 좀 존재하고, 그러니까 보통 3분기 넘어가면 자동차 신규 수요들은 좀 빠지게 돼 있고, 오히려 뭐 재고나 할인 이런 것들은 존재하긴 하겠지만, 그건 신규 판매가 아니잖아. 이미 나와 있는 거 재고 소진하는 부분이거든요. 해마다 넘어갈 때마다 어떤 때부터 재고 소진을 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백화점 가면 옷도 세일할 때 30% 세일하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올해 재고품 정리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60% 세일은요. 2년 된 물건 재고 좀 처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세일할 때 최대 폭이 얼마예요? 29.9%, 29.9% 이렇게 세일하는 거 알고 계세요? 올해 1년치 재고분은 최고 맥스 세일이 29.9예요. 그 다음에 2년 된 건 거기에 또 30%를 할인할 수 있으니까 29.9를 할인할 수 있으니까 뭐 실제로는 60% 세일은 아닌데 60% 세일이라고 하는 거고 70% 세일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물론 이렇게 복리를 계산해 보면 한 60, 한 5% 정도 세일은 좀 됩니다. 세금 빼고 나면 실제로 뭐 어떻게 보면 70% 세일이 맞는 거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의류들은 적용이 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빨리 재고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판매하는 것들하고 겹쳐서 판매량이 좀 뒤엉키게 된다. 재고하고 신차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주가에 희석되는 부분 항상 해마다 존재한다. 그게 이제 4분기 때부터 나타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요. 재고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모든 완성품만에 다 재고가 존재하죠. 그 점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가는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조정이 들어옵니다. 오래 안 쉬고 가면 문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은 우리가 기대해주고 피크 짝 찍고 조정 시그널 들어올 때 뭘로 시그널을 보면 좋겠냐면 신차 판매 대수가 전월 대비 감소 이 시그널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실현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미 올해 환율은 1250원 밑으로 내려가는 건 3분기 안쪽에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신차 판매량 이런 것들만 고려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주하고 여행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항공주가 훨씬 더 좋은 거다라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주는 지금 뭐 흑자전은 한 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받쳐주냐 안 받쳐주냐인데 이제 비크점 보니까 마지막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기간 이제 8월 달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LCC도 그쪽이고 사실은 여행주도 그런데 리오프닝 효과가 많지 않았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 이제 흑자 전환했어요. 젠장을. 이놈의 여행주 같은 경우. 이유는 이런 거라고 합니다. 패키지 판매가 잘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패키지 판매 집중한 거야.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잘못된 거죠. SCC도 패키지 판매해요. 자기들이 프로그램 짜서. 그러니까 마진율이 좀 줄어들죠. 현지 랜드사들 이용하는 것들도 활용하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특화된 상품들을 더 많이 세일즈할 수 있는 구간이 되고요. 지금 굳이 여행 가는 데가 일본하고 동남아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더 스페셜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흑자 전환했으니까 주가의 하방지 형성 경직이 돼 있는 건 맞는데 조금 올라가서 수익이 조금 난다고 하면 다른 걸로 넘어가시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투어 실적, 실적표는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플러스다.
높이 나오는 건 아니다. 보통 보면 이런 수치가 나와야 되고 전년 대비 80%뭐 이런 식으로 팍 170%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찝찝한 기껏해야 뭐 10%씩 올라가서 이거 주가 어디 반등 오겠습니까? 예, 그런 점들 생각하시는 게 맞다. 뭐 하나투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조금 굳이 낮이는 게 3쿼터가 조금 낮이는 건 있으나 다시 4쿼터부터는 좀 주춤하는 거 비수기 들어가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잖아요. 항공주하고 여행주는 4분기 때 사는 사람은 바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수익 나면 정리하시는 쪽으로 가시죠. 저는 항공주하고 여행주는 아마 이제 8월 15일 광복절 이쯤에서 정리 싹 해버릴 거예요. 그 사이에 들어오면 다행이고요. 지금 저는 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드린 건 제주항공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것만 좀 보고 있는데 좀 보고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카지노 같은 경우도 다 같은 피크에 어울립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중국 영향이 조금 있으니까 생각만큼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섬유의류 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실 때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소비 판매 같은 경우 감소한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요. 다 압니다. 중국은 내려와서 조금 회복기에 돌아섰는데 지지부진하고요.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재고 분야예요. 재고가 지금 거의 바닥났다. 이때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 연초까지는 재고 부분 때문에 주문량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주가도 그만큼 해소 돼야 되는 건 당연히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 재고량 부분 빠진 것만큼 주가도 빠져줘야겠죠. 그래서 주가의 모습도 통상 보면 222동 평균선 이렇게 흘러내려 이렇게 가고 있고 주가는 이렇게 내려와 있죠. 예. 자, 이 구간에서 지금 저는 원하는 게 뭐냐면 백투 노멀까지만 간다. 이 부분까지만. 이 윗단은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포트 드린 것들은 호전 실업인데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낮은 구간이에요. 또 영업무역이나 한세 실업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PER도 낮고요. 근데 사람들이 영업무역이나 한세 실업은 잘 들어봐서 아는데 호전 실업은 아직 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지표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은데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이야기 드리고 그런 걸 또 포트폴리오에 넣어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며칠 전에 리포트 해드렸으니까 호전 실업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영업무역이나 한세 실업 쪽에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쪽이 좀 존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근데 저는 좀 호전 실업을 좋게 보는 건 그동안 룰루레몬 매출이 없었는데 룰루레몬 매출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좀 포커스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냐면 플러스 알파 매출이 더 늘어나는 거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 것들은 언젠간 누군가 알아주겠지. 누구가 찾아주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오르는 것이다.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냥 222 이동평균선보다 윗단에 있어줘야 하는 건 맞는데 그거보다 밑에 있다면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내년도에 정말로 나쁘겠습니까? 올해보다 더 나쁠 이유는 없고 재고 소진이 되고 나면 마치 삼성전기의 MLCC 재고 소진되고 나면 주가가 그냥 쭉 따라서 올라와준 이런 현상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요량이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EM 업체들 좀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TV 패널 가격 상승세 요거 이야기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는 개선되고 있다. 가격들이 꽤 괜찮잖아요. 많이 특히 뭐 LCD 가격이긴 하지만 상승폭이 꽤 괜찮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비 쪽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때 세일즈 시즌 그러니까 쌍십절 그 이후부터 생각해 보면 그래도 뭐 살 사람들은 또 다 매수한다라는 거고 LCD 가격은 지금 TV 패널이 워낙 싸요. 그냥 너무 싸구려가 돼버렸어요. 그냥 대충 한 200만 원 주면 뭐 좋은 거 사니까. 자, 근데 OLED 쪽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같이 상승세가 올 거다. 그러는 차원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LG의 홈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조금 상승 부분이 조금 가미되면 LG전자 주가가 조금 더 업다이드로 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기대치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서울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TV 패널 가격이라는 게 워낙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LCD는 또 중국이 워낙 또 휘어잡고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한 15년 전만 해도 서울 반도체 하면 최고의 주가 상승 종목이긴 했지만 지금 LED가 대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지금 OLED 시대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OLED 소재를 생산, 또 비발광 OLED, 발광 OLED 생산하는 소재를 생산하는 덕산 네오룩스를 여러분들한테 픽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린 거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산업 동향을 보면서 만들어가는 그래서 중간중간 산업 동향도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머리를 이런 구조로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이죠. 너무 매크로 뭐 환율이나 유가 이런 것도 지금 안 봐도 돼요. 왜 다 안정세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연준도 이제 안 봐도 되죠. 뻔한 정책인데요. 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산업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느 섹터가 지금 잘 성장하고 어느 섹터는 죽고 있고 어느 섹터는 아직도 백투 노멀이 안 됐고 어느 곳은 이미 오버웨이트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 지금 막 스타트인 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들은 우리가 산업 동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나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좋으면 도움이 된다면 후원 대신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긴 시간입니다. 혼자서 떠드는 데는 아주 지쳐버리기 딱 알맞은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지루하시죠? 끝까지 만약에 들어주셨다 그러면 제가 보상금을 드려야 될 정도로 딱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여태까지 봐주신 것도 감사드리긴 하지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정리를 싹 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또 하나 이야기 드리는 것 뭡니까? 지금부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갈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짧고 굵게 치고 나가는 방법으로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왜? 트레이딩 구간이니까요. 지금부터는 그냥 치고 나가는 건 치고 나가는 거 바로 사야 되고 아니면 던져야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수익이 잘 나야겠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계엄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